5.18이 뭐예요? 그러니까 쌤같이 뭐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저나 다른 분처럼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걸 맞고 틀림으로 구분하는 아니, 맞고 틀리고 그게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아직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밝혀지지도 않은 걸 왜 헌법 전문에 넣으려고 국힘이 그렇게 난리냐고요. 역사적으로 뭘 더 밝혀야 돼요? 5.18 진상위에서 다 밝혔어요? 헬기 사격 발포 명령 다 밝혔어요? 그건 일부의 사건이잖아요. 일부의 사건? 사건의 전체가 아니라요. 정말 전라도에서 특히 요거도 먹어가면서 국힘을 지지했는데 정말 실망해요. 정신 좀 차리고 일하세요. 나는 이렇게 전화를 끊고 2년 전 가입했던 책임당원의 의무와 권리를 포기했다. 말하자면 국힘당을 탈당을 한 것이다. 전화를 받은 담당자는 내게 탈당 이유조차 묻지 않고 무미건조하게 곧바로 탈당 서류 안내를 해주었다. 그 행동에 더욱 화가 난 나는 전라도에 국민의힘 당원이 적을 텐데 왜 탈당하는지 묻지 않느냐. 왜 운동권 세력들과 민주당에서 공천 탈락한 사람들을 영입해서 보수의 가치를 훼손시키느냐고 물으니 그는 여전히 지루한 듯 이렇게 답한다. 그건 선생님 같은 분의 일부 의견일 뿐 저희 당은 보수의 가치를 지킵니다. 헛웃음이 나왔다. 저는 전라도 토박이입니다. 50년 넘게 전라도를 떠나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전라도 사람들이 그러한 것처럼 정치에 그다지 관심이 없었지만 전라도가 오랜 시간 소외받고 무시당해왔다는 편견을 그대로 흡수한 채 선거철이 되면 자연스레 민주당을 찍어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정교조 교사들에게 교육을 받은 1세대이고 그 교사들의 가르침을 진리로 받아들여 대학에 들어가면 칼막스의 책을 꼭 읽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90년대 학번인 저는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운동권 선배들의 수많은 러브콜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수시로 내뱉는 거짓말들이 위선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선배들의 권유대로 광주 사태의 비디오를 보았더라면 저도 기울어가는 전대협의 막차에 올라탔거나 한 청년 세력에 편승했을지도 모릅니다. 운동권은 아니었어도 목포에 가면 김대중 박물관을 들러 감동을 받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은 대한민국을 망친 독재자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충격적인 일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 결과를 밤새 지켜보면서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부정선거와 함께 오버랩된 것은 대한민국의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를 외치던 이들을 조롱하던 제가 정신이 번쩍 들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는 역사가 내가 진리로 믿었던 것들이 진실이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다시 뒤집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힘들고 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미디어만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정의의 실현이라 믿었고 거리에 태극기를 두르고 나온 수많은 애국자들을 언론의 보도처럼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고 투입된 이들이라 믿었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나서 여러 번 울기도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이승만 대통령과 낙후된 농업국에서 중화학공업을 육성시킨 박정희 대통령에게 감사와 송구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마지막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것은 전두환 대통령이었습니다. 광주 학살의 주범, 군부 독재의 상징인 전두환 대통령은 전라도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나가는 길에서 우연히 본 시위 팻말이 저를 멈추어 서게 했습니다. 전두환 회고록 안 되고 김일성 회고록은 된다. 김일성 회고록이 버젓이 대한민국에서 판매가 되고 전두환 회고록은 금지되었다는 것에 강한 물음표가 찍혀
전두환 회고록을 읽어보려 했으나 이미 출판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5.18부터 공부해보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재미사학자 김대령 박사의 역사로서의 5.18을 읽으며 그 책에 참고된 수많은 자료들을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자료들은 거의 광주 단체들이 내놓은 자료들이었는데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역사를 송두리째 뒤집는 아픈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저는 2년 전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 되었습니다. 전라도에서 국민의힘 당원이 된다는 것은 공개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저희 가족들이나 지인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보수의 가치를 지켜낼 당이 되기를 믿고 소망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80년대 PD/NL 계열 운동권들과 민주당에서 탈락된 이들이 대거 국힘에 영입이 되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을 제1공약으로 내세운 당이 어떻게 보수의 가치를 지킨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자 투표를 거부한 4.3 사건을 특별법으로 발의했던 의원이 자유통일당에 입당하고 북한 추종자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어떻게 보수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되려면 5.18 묘지에 가서 참배하고 비석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며 성역화하는 이 야만의 시대에 자유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정치인들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광주는 이름 그대로 빛이 비치는 도시여야 합니다. 그 빛은 44년 전 사라져 칠흑같이 어둡기만 합니다. 광주는 거대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광주를 이용하려는 정치꾼들은 차고 넘칩니다. 광주에 빛이 스며들 수 있도록 도울 지도자는 정말 없는 것입니까? 광주에 아우토반을 깔아주는 것이 광주를 위하는 것입니까? 광주를 위한 길은 5.18의 진실을 연구하고 5.18을 종교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김대중 시절부터 지금까지 전라도를 정치에 이용하는 수십 년 동안의 악취나는 추태를 멈추어야 합니다. 전라도를 욕하는 수많은 분들께 감히 부탁드립니다. 전라도는 원래 보수의 성지였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가장 많이 지지했던 곳입니다. 그러나 남로당, 빨치산 잔존 세력들, 정치꾼들로 인해 변질되어 지금은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라도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라도에도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는 애국자들이 많이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언 땅이 녹고 꽃이 피는 봄이 전라도에 먼저 찾아들듯이 자유와 진리를 찾는 물결이 전라도에서 먼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우연히 생긴 나라가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뒤흔들 수 있는 나라가 아님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보수들과 북한 결의의 염원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정치꾼들에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날 때입니다.